모 그룹 회장의 장남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재판을 받았죠. 네. 그런데 벌금형 그냥 나왔다는 거죠. 벌금 내고. 네. 재벌한테 벌금이 얼마가 나왔을까? 뭐 얼마 안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이 모 그룹 말씀하신 네. 모 그룹 이 재벌 그룹의 이 장남 A 씨가 경찰관을 한 명이 아니라요 무려 2명이나 폭행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입니다. 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상의를 벗은 채로 술에 취해가지고 경비원이랑 말다툼을 벌이는 중에 난동을 막 피우니까 경찰에 112에 신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출동한 경찰관의 팔뚝을 수차례 때리고요. 심지어 주먹을 경찰관 머리에 휘두른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난동을 피운 게 너무 심각해서요. 네. 이 호송차로 이송되는 과정 중에도 막 머리로 경찰관을 막 들이받고 이런 행동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을 폭행하고 얼굴을 머리로 이렇게 들이받았는데 벌금형을 받은 건가? 이거 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공무집행 방해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를 했는데 법정형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일반 공무집행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고 해서 여러 명이 막 위세를 막 부리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가지고 공무원의 집행을 방해하고 또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때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 피고인이 초범이다, 뭐 경찰한테 가서 사과를 했다, 갖은 명목으로 사실은 집행유예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같은 데서 일했다가는 그렇죠. 총 맞습니다. 예.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 자, 경찰관들이 폭행당하고 모욕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으며 공권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소리는 전에부터 나왔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오늘 분노 유발자들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입니다. 매맞는 경찰, 멍드는 공권력입니다.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 술 먹었어. 나 술에 취해 있었어. 뭐 또 이렇게 합니다. 술을 무기로 내세워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례 이런 네. 것들이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술에 취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2017년 12월에 청주의 한 빌라에서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보니 난동을 피우는 사람은 20대 대학생 A씨였습니다. 후배 2명과 함께 소주 8병을 마신 A씨. 후배와 언쟁을 부리며 난동을 피웠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고 또 차에 태우려 하자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폭행당한 경찰관은 쓰고 있던 안경이 땅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안경 쓴 사람 얼굴 때리면 크게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바로 잡아가야 되는 현행범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체포가 됐죠. 이렇게 난동을 피우니까요. 술에 취해서 경찰을 폭행한 이 대학생 A씨 같은 경우에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쉽게 혐의가 인정될 것 같았는데 이 재판 생각보다 굉장히 팽팽했어요. 이 재판의 쟁점은 이 대학생 A씨가 과연 공무집행 방해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두고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되게 됩니다. 만약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아니라 이 단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형량이 굉장히 낮아져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내가 만약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는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엄청 법정형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원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렸으면 당연히 공무집행 공무집행 방해 방해죠. 아닙니까? 이게 단순 폭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대학생 A씨가 아까 친구랑 소주 8병을 마셔가지고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했잖아요. 대학생 A씨가 뭐라고 주장했냐. 제가 너무 술에 많이 취해서요. 경찰관이고 부모고 누구고 아무도 제가 못 알아봤어요. 저 인사불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이 피고인이 상대방이 경찰관인 것도 인식을 못하고 폭행했다. 이런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의 고의가 인정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막 폭행 협박을 휘두르는 상대가 경찰관이다. 이걸 명백히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집행하는 거를 내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두 가지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피의자는 당연히 나 술 취해서 몰랐다. 그렇죠. 경찰관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대학생 A씨가 이 허점 요 부분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아유 제가요 술에 만취해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괴롭힌 대상이 경찰관인 걸 몰랐습니다라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A씨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A씨의 말이 맞다. 무죄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설마설마했는데 불길하다 했는데 무죄네요. 그럼 안경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얼굴을 이렇게 때렸는데 무죄라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무죄 판결이 났던 굉장히 핵심적인 진술들, 증거 중에 하나가 피해 경찰관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 경찰관이 어떻게 진술했냐면은 신고를 받고 내가 출동을 했더니 대학생 A씨가 옷을 벗고 누워있더라. 가래침을 뱉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현장에 교수가 찾아왔는데 교수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이었다라고 피해 경찰관이 진술했는데 이게 무죄 핵심 증거로 설치가 됐습니다. 아이고. 인사불성이었다는 말이 그러니까 경찰관의 진술이 네. 오히려 그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피의자에게 그렇죠. 유리하게 네, 네. 작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무죄다 이래버린 거예요. 아유. 맞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인사불성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경찰관이라는 걸 인식했다라는 범의가 없었다. 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봤고요. A씨는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결국에는 경찰관을 그냥 때리고만 그런 아유. 사건으로 1심은 아이고. 판단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좀 이상한 게 술에 취했다고 무죄를 주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그러니까요. 술을 마셨든 안 마셨든 포인트는 경찰을 폭행한 거거든요. 네. 그게 정확한 거 아니 아닙니까? 그리고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 술 때문에 무죄가 되는 이게 말이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내가 때린 거잖아요. 네. 그럼 술을 적당히 마셨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납득되지가 않는다라면서 검사도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2심 재판부도 역시나 이 대학생 A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어우. 2심 재판부는요.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A씨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그리고 당시에 A씨의 상태가 인사불성이었다는 이 출동 경찰관의 1심 진술과 더불어서 당시에 12월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속옷만 입고 있었던 대학생 A씨의 모습을 볼 때 이건 A씨가 만취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좀 불가능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검찰은 여기에 또 불복해서 결국에는 상고를 하게 되고요.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가게 됩니다. 어허.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법원은요. A씨가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출동 경찰관도 만취 상태였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대법원이 A 씨가 경찰관을 인지했다고 본 했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봤냐면 대법원은 이 피해 경찰관이 출동을 했을 때 내가 어디 소속 경찰관이다라고 그 A 씨한테 소속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관한테 함부로 이렇게 폭행 또는 협박하면 공무집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했더니 A 씨가 잠깐이지만 행동이 좀 얌전하고 끌어들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네요. 알았다는 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대법원에서는 A 씨가 과연 이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몰랐다라는 짓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현재 그 대법원에서는 A 씨가 확정적으로 이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인정이 안 될지언정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경찰관에 대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도 내가 용인하겠다라는 미필적 고의 정도는 인정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2심으로 돌아갔고요. 파기환송된 2심에서는 결국 A 씨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500만 원도 그쵸. 너무 적지 않을까. 왜냐면 공권력이 얼마나 낭비돼. 1심, 2심, 3심까지 가고 또다시 2심에 와서 파기환송이 됐는데 역시나 파기환송된 2심에서도 대법원과 같은 논리로 이 대학생 A 씨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는 죄가 있다라고 봤지만 변호사님 말씀처럼 벌금형 좀 너무 약하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누리꾼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누리꾼들은요. 사람을 때려도 처벌받지 않는 법은
만취를 주장하는 거다. 맞아요. 1, 2심 사법부는 아직도 주친난동에 너그럽네. 술 먹고 범죄 저지르면 감형, 술 먹고 운전하면 가중처벌. 무슨 기준이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취 상태에서 누군지 뭐 부모도 못 모르고,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었다. 개가 됐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개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 개우리에 며칠 좀 가둬놓으면 정신 차릴 수 있게. 이게 법이 그렇진 않지만 네. 심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심정적으로. 저는 법원에서요. 네. 아마 피고인이 한번 술에 취해서 법정에서 난동 피우면 네. 판사님들도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아, 않을까. 그렇죠. 이게 현장에서 겪어보질 않아서 아. 법대에서 판사님들이 이거에 대한 공감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생각이 듭니다.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하면 이런 사람들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술 먹으면 또 그런답니다. 네. 이런 건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다 싶고